142페이지 풀 거니까 여기 같이 풀어볼게요. 헷갈려 있는 것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술형 문제하고 발전 문제 위주로만 풀 거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다시 업로드 할 거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2페이지에 보면은 뭐 15번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15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16번. 자, 16번을 보면요. 1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이 A하고 B가 있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인데 이 두 개의 직육면체 모양 그릇 A, B가 서로 달라. 크기가 서로 달라. 그래서 조건이 있어. 그 안에는 어떻게 있어?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대요. 물의 부피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B 그릇에 있는 물의 X 부분을 구하래.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A 그림을 그리면 직육면체니까 여기 A, B는 점선을 안 그렸구나. A도 이게 될 거야. 그래서 A는 가로의 길이가 이게 세로가 되나? 9 같이 여기가 4 이 부분이 6이 될 것이고요. B는 이 부분이 8 이 부분이 3 이 부분이 6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안에 이제 물을 채웠어. 파란색 물을 넣어 채웁니다. 왜 물이 파랄까? 파라니까요. 이거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물이 있겠죠? 그림 이해 가요? 다음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X야. 여기가 X. 여기가 X입니다. 그 X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A 상자에 있는 요 물의 부피와 B 상자에 있는 이 물의 부피는 서로 어떻다고 그랬어?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러면 결론은 부피가 서로 똑같으니까 부피 공식을 이용하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A 상자에 있는 물을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A 상자에 있는 물은. 밑면이 삼각형이고 높이가 있는 삼각뿔 모양. 어떻게? 이런 모양이 돼요. 요 물만 따로 뽑아낼게요. 물만 따로 뽑아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수직이고 요렇게 요런 삼각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면이 직각삼각형이고 높이가 존재하는. 그 밑면이 직각이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요 길이니까 6. 여기가 6일 것이고 요 길이는 여기니까 9. 정확히 그리면 좀 길어야 되겠네. 여기가 길어야지 많이 되겠죠? 네. 여기가 9. 높이는 높이는 4. 높이가 4.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그래서 A 상자에 담겨있는 물의 부피는 이러한 사면체, 이러한 삼각뿔이니까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상자에 있는 물의 부피는 삼각뿔은 아닌데 잘 보니까 뭐겠어? 삼각기둥이에요, 기둥. 삼각기둥이더라. 이런 삼각기둥인 거지. 그 중에서. 그러면 얘가 밑면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밑면이지. 요 길이가 얼마겠어? 6. 또 그러면 또 이 길이는 얼마겠어? 이 길이가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3. 여기가 x. 그림 이해 가요? 그림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가 밑면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 밑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 여기 x, 6, x, 6, x, 여기 높이가 3, 높이 3. 서로 부피 똑같다. 그러면 부피 어떻게 돼? 일단 뿔이니까, 뿔의 부피는 3분의 1,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밑면이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높이 4. 얘가 A 상자에 있는 물의 부피가 될 거고, B 상자에 있는 물의 부피는 삼각기둥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삼각기둥.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삼각형 곱하기 높이. 이게 서로 똑같다. 그러면 약분합니다. 3, 2, 6 약분이 되네. 9, 4, 36이 됩니다. 여기서는 2, 3, 3, 3은 9x가 됩니다. 그게 서로 똑같대. 당연히 x가 얼마예요? 그래서 따라서 x는 방정식이지? 36을 9로 나누니까 4. 높이는 여기에 말하는 x는 4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부피가 똑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부피를 어떻게 세울까? 부피 공식을 어떻게 쓸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부피 구하려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란 말이에요. 그 밑면을 누구를 정하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여기서 높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x. 요 x의 길이가 4가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착안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갈게요. 17번. 자, 17번은 자, 이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해서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키면 어떤 입체 도형이 생긴대요. 그 입체 도형에 뭘 구하래요? 건널비를 구하라. 건널비는 뭐냐 이거지. 자, 평면 도형이 어떤 거냐면 요거네. 그래서 여기가 6cm, 여기가 4cm. 그리고 요 부분이 2, 여기도 2. 여기 부분이 10. 그래서 이게 회전축이야. 이렇게 돌리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원뿔이 나오겠죠. 원뿔이 나오고 그 안에 반구가 빈틈이 생기겠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디테일하게 좀 그려보고 이러한 원뿔. 원뿔 안에 반구가 생깁니다. 반구.
이렇게. 그러겠지? 그 원뿔 안에 안에 있는 게 쏙 빠졌어. 뭔가 들어가게끔. 이런 게 있었는데? 어디 무슨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싹 드러내면 안에가 홈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뭔가 구슬 같은 게 들어있어. 그럼 얘 건널비를 구하래. 건널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건널비 구하면 일단은 겉면에, 그게 뭐냐? 여기. 모선 부분. 옆면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 옆면. 옆면은 아마 이러한 부채꼴이 될 겁니다. 이러한 부채꼴이 되지 않을까? 부채꼴 이상하네? 이러한 부채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채꼴. 여기다가 더하기. 밑면은 도너츠 모양이 되겠죠? 여기 부분. 그리고 더하기. 안쪽에 있거든. 안쪽은 뭐겠어? 이렇게. 이 반구의 건널비. 여기가 아닙니다. 이 겉부분만입니다. 요 밑면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이건 아닙니다.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 이 안쪽 부분, 이 홈 부분, 여기만. 건널비니까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건널비는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부분. 어떤 물건이 있어 페인트 칠할 거야 니들이. 페인트 칠하는 부분을 건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 겉에 부분, 옆면은 어떻게 될까? 모선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10이 되겠지. 10. 중심각을 몰라. 부채꼴의 넓이인데 중심각을 몰라. 그럼 중심각 모를 때 뭐 했어요? 2분의 1 RL. 반지름 L. 여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뭐예요? 이 원의 밑면의 둘레가 되겠지. 그럼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6이 아니라 2 더한 8이 되겠지. 8. 8이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16파이. 그래서 요거의 건널비는 2분의 1 R L.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더하기. 밑면은 도너츠 모양이겠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쏙 빼자.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일단 얼마였어요? 8이 되겠죠. 8, 8에 64 파이 빼기 안에 있는 거는 2. 반지름이 여기 2가 되겠죠. 2. 4파이. 이게 뭐야? 도너츠. 다음에 반구의 건널비. 또 둘러싸인 부분. 여기만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9의 건널비가 얼마예요? 4파이 r 제곱이었어. 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파이 r. r이 2였어. 제곱 4.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는 약분이 되네. 8. 10 곱하기 8 80파이 더하기 64에서 4파이 빼니까 60파이 더하기 24 8파이는 140에서 8 더하니까 148파이 148파이 건널비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거다. 이해 가시죠? 건널비 부분은 어디? 페인트 칠하는 부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페인트 칠하는 부분. 페인트 칠하는 부분의 넓이가 건널비라고 보시면 문제 푸는데 더 쉬울 겁니다. 다만 헷갈리죠? 요 모양이 얘를 회전을 시켰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거 이거 그려주는 게 먼저 우선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건널비니까 페인트 칠하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1번, 2번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거 제 생각인데 맞겠죠? 그렇게 되고요. 다음은 자 발전 문제로 갈게요. 발전 문제.
자, 발전 문제 18번을 보니까, 사실은 여기 부분의 문제들은요, 옛날에 시험 볼 때, 1학년 형들이 시험 볼 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었어요, 여기가. 거의 뭐, 100%가 뭐냐, 120% 출제율이었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였지. 지금은 안 나와. 네, 시험을 안 보니까. 자,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을 원의 점 5를 중심으로 해서 굴렸어. 굴리면 4회전하고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원뿔의 옆넓이. 요 옆넓이를 구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뿔을 요렇게 해서 일단 눕혔습니다, 우리가. 원뿔을 눕혔어. 그러면서 장난을 친 거야. 얘를 굴려. 굴리면 이게 모선이 있기 때문에 원뿔이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둥글겠죠? 요렇게 돌을 거란 말이지. 돌아서 우리가 툭 쳤더니 샥샥샥샥 돌더니 다시 처음 위치로 왔어. 오? 신기하네. 그래서 고민해봤지. 그렇다면 다시 처음 위치로 올 때 얼마큼 걸릴까? 몇 바퀴 돌까 했더니 얘가 재밌게도 쳤더니 샥샥샥샥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구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떼굴떼굴 구르면서 다시 처음 위치에 왔더니 이게 4바퀴 굴렀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대.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을 그려야 되겠네. 그렇다면 이 꽃갈의 요 옆넓이가 과연 얼마가 될까? 그거 물어본 겁니다. 꽃갈의 옆넓이가 얼마일까? 자, 그러면 얘가 4바퀴 돌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요게 한 바퀴 만약 얘가 요 꽃갈이 요 작은 원뿔이 한 바퀴 돌았으면 아마 여기서 이 그림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가. 그러면 이만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뭐가 되겠어? 이 꽃갈이 옆넓이에 넓이가 되겠지. 옆면의 넓이.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 넓이 구하는 게 아니지? 뭘 구하는 거야? 넌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자, 넓이. 그럼 이 원뿔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하면 돼요? 이 원뿔이 쫙 펼쳐놓으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이거 넓이를 구할 거야. 중심각 얼마인지 몰라. 근데 뭘 알아? 요 길이, 모선의 길이. 모르네. 요 호의 길이. 여긴 얼마예요? 이 밑면의 둘레니까 3, 6파이. 2파이 R이니까. 그리고 모선의 길이만 알면은 옆넓이 구하는 거 끝나네. 요 길이만 알면 끝나네. 요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끝난다. 근데 여기 4바퀴 돌았어. 그럼 얘가 4바퀴 돌면 이 큰 게 한 바퀴야.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4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요 원둘레의 4배가 이 큰 원의 둘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가요? 4바퀴 돌았으니까 요 작은 원둘레의 4배 한 것이 이 큰 원의 둘레가 되더라. 원뿔의 밑면의 4배. 4배가 큰 원의 둘레가 되더라. 밑면의 4배, 밑면의 둘레 4배가 큰 원의 둘레가 되더라. 그럼 큰 원의 둘레는 얼마겠어? 그래서 큰 원의 둘레는 밑면의 4배니까 요 밑면의 4배 6파이의 4배 즉 24파이가 되더라. 24파이가 되는 거겠죠?
24파이. 그럼 24파이는 이 큰 원의 둘레예요. 그럼 이 큰 원의 반지름이 결론은 이 원뿔의 모선이 되겠죠? 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 큰 원의 둘레가 24파이면 큰 원은 2파이 r. 이게 24파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됐네.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예요? 약분이 되네. 2하고 24 약분해서 12. 여기가 12. 그리고 넓이 구하는 거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r l. 그래서 2하고 10이 약분이 되네. 66에 36 파이. 우리가 한 거 36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4바퀴 굴렀어. 원뿔 밑면의 둘레의 4배가 큰 원의 둘레가 되는구나. 그래서 큰 원의 둘레를 통해서 반지름을 구하니까 이 반지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뿔에 펼치면 부채꼴이 나와.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니까 2분의 1 RL. 이걸 통해서 넓이가 구해지는 거죠. 좋습니다. 자, 18번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자, 9. 자, 19번이요, 1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8cm인 정육면체의 각 면에 한 가운데에 있는 점을 연결을 하여 입체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입체도형이 뭐겠어? 입체도형은? 이게 지금 정팔면체가 되겠죠. 정팔면체. 자, 이 입체도형 정팔면체 부피를 구할 건데, 그림을 잘 보면, 이런 거야. 아유, 이게 안 되네. 여기 안에 각 면의 중심. 중심을 다 연결을 하면은 정팔면체가 나온대요. 이거를 지금 그림 위에 가요? 자, 이 정팔면체만 쏙 뽑아낼게요. 정팔면체만 쏙 어떻게 정팔면체만 쏙 뽑아내면 뭐가 나오냐면 뽑아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부피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부피. 그럼 이거 부피는, 정팔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고민했는데, 이거 부피는 결론은 뭘 구하면 돼요? 이 정팔면체를 이렇게 쑥 잘라. 이렇게 된가? 이렇게 잘라버려. 잘라버리면 뭐가 나오냐? 하나의 정사면체가 나오겠죠. 정사면체 아니구나. 그냥 사각뿔 나오네, 사각뿔. 쏘리.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각뿔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각뿔. 이거 마무리가 안 되네. 다시 그려줄게요, 사각뿔.
사각부를 되게 잘 그려주고 싶답니다. 잘 그려줄게요. 사각부를. 이렇게. 자대고 그려야 되나? 이렇게 되겠죠? 사각부. 이거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정팔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겠지. 그럼 사각뿔의 부피 구할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3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오. 자, 그러면 이게 밑면의 길이 어떻게 될까? 이 밑면의 길이 구하는 게 좀 애매하구나. 얘네들이. 어? 자, 이거를 고등학교 수학으로 풀어야 되나? 중학교 수학으로 풀어야 되나? 그럼 얘가 모서리 길이가 18이란 말이야. 모서리 길이가 18이에요. 그러면 요 끝에부터 요 끝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 꼭지점부터 여기 요 꼭지점까지 요 길이가 얼마겠어? 요 길이가 18일 거 아니에요. 18이면 이거의 절반 잘랐으니까 요 점에서부터 요 꼭지점까지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일단 8이 됩니다. 8. 그렇지? 그럼 요거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넓이. 요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 근데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니까 좀 애매하다.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다. 자,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러면은,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같아요. 그럼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 보니까, 요 점에서부터, 요 면과 면 점에서부터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돼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 이거죠. 자, 그럼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자,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위에서 보면은 사각형이 나오겠죠. 사각형. 이러한 사각형. 얘를 여기다 놔두고 밑에다 놓을게요. 여기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러한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요 점. 면의 중심이 됐으니까. 면의 중심.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 생긴다고. 그럼 이 부분이 누구예요? 이 연결한 이 사각형. 얘도 어떤 사각형이 돼요?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 정사각형이 누구예요? 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 밑면이 돼요. 사각뿔의 밑면이 된다고. 그림 이해 가요? 응?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거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았어. 그럼 이거 부피는 뭘 구하는 겁니까? 이 부피는, 정팔면체의 부피는 이 사각뿔, 정사각뿔 부피의 2개, 이 정사각뿔의 부피 2개를 구한 다음에, 서로 더해주고, 그러니까 부피 2개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란 말이에요. 정팔면체 부피가 될 건데, 이거의 부피를 구하려니까 높이는 구했어. 8이야. 그러니까 뿔이니까, 이거의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을 해주는 게 맞아. 3분의 1을 해주고,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2개니까 곱하기 2.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입니다. 부피입니다. 부피. 죄송해요. 부피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가 이게 다예요.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됐어? 밑넓이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밑넓이가 누구냐면 요 놈이야. 이놈. 그럼 이놈을 어떻게 구하냐?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몰라. 그거는 지금 못 구했단 말이에요. 잘 보니까 요 길이, 즉 요 놈의 넓이, 요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서 보니까 얘를 위에서 내려다 보자고. 처음 모양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요 밑면은 요 각, 옆면의 중심을 연결해서 이 점끼리 연결을 하면은 이러한 정사각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사각형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각뿔의 밑면이 넓이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이 길이는 얼마예요? 18. 여기도 18.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9. 길이 몰라. 몰라 지금. 그럼 어떻게 구하냐?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큰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고요? 큰 정사각형의 절반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잘라. 그러면 요 놈의 넓이하고 요 놈의 넓이 똑같을 것이고, 요 넓이 같을 것이고, 요 넓이 같을 것이고, 요 넓이 같을 거니까 결국에는 요 작은 마름모의 넓이는 큰 정사각형의 절반이 되는구나.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요 밑넓이는 뭐야? 18 곱하기 18, 18 곱하기 18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18. 그 다음에 높이 8. 이게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요 밑넓이 구하는 과정이 여기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밑넓이 구하는 과정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 문제 19번 어려울만 하네요. 팁 하나 줄까? 중3 되면 되게 쉬워. 아무튼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계산합니다. 어떻게 돼요? 약분합니다. 2하고 2 약분이 되네. 3이랑 18 하나 약분이 되네. 그러면 답은 6 곱하기 18 곱하기 8 되겠죠. 그럼 6이랑 18이랑 8을 곱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972돼요. 972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972라고? 왜? 아닌데? 이거 8이 아니고 9구나. 자꾸 왜 8이, 오늘 계산 왜 이러지? 죄송해요. 9죠, 9. 오늘 갑자기 나눗셈이 안 되지? 9. 왜? 18 나누기 2가 9잖아. 왜 자꾸 8이라고 그랬지, 내가? 이상해, 내. 오늘 이상하네, 오늘. 오늘 선생님들 이상합니다. 야, 니들 설명 듣는 거야? 설명을 잘 들었으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설명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듣고 있습니까? 저는 화장실 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900cc 나오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산해보자. 답해보지 뭐, 그러면. 나오네, 그러면. 18 곱하기 6 하면, 6, 9, 54. 4, 8에 32. 4, 1은 4이랑 3 곱하니까 7. 3 더하니까 7. 5, 8에 40. 5, 1은 9. 그래서 972. 이렇게 나오네. 채팅 치려고 했는데, 네네네. 쌤이 먼저 고치셨어요.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972. 자, 이해 가시죠? 자, 미안해. 먼저 지웠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이 부분. 밑면의 넓이 구하는 거.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20번. 2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1cm인 원기둥의 그릇.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기둥. 반지름이 12. 여기에 얼마? 물을 부었어. 와, 그림을 너무 좀 크게 그렸네. 물이라고 그랬네. 물. 이거. 자, 물을 부었어. 이 물의 높이가 얼마래요? 18cm. 18이래요. 우리 18 많이 나오네. 자, 물의 높이가 18cm가 되도록 여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부은 다음에 그 그릇에 반지름 6인,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굴을 넣었어. 여기에다가 반지름이 6인. 이 굴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그때 넣었을 때 더 올라간 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굴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구가 들어간 만큼 이게 올라가겠죠. 그거 누가 발견했어? 그거를 먼저. 굴을 집어넣었더니 그만큼 물이 올라가네? 누가 발견했어? 목욕하려고 물에 딱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네? 그걸 보고서 유레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유레카. 누굽니까? 빨리 채팅! 그 있잖아. 이 금의 무게를 재는 거. 쌤이 먼저, 이거 아니구나. 목욕하려고 물을 가득 채웠어. 거기에 내가 목욕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만큼, 한성민, 굿! 들어간 만큼 물이 넘쳤어. 그걸 보고서 유레카하고 막 뛰어갔잖아. 걔가 누구냐? 아르키메데스 아니에요? 자, 여기는 그겁니다. 그 부피. 당연히, 굴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6인 굴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굴을 넣었으니까, 굴의 부피만큼 물이 올라가겠죠. 물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이 올라갔을 때 그만큼 얼마큼 올라가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결론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의 부피와 올라간 물의 부피, 물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 올라간 부피라고 한다. 이거의 높이, 얘를 구하라는 얘기지. 잘 안 보이나요? 이 부분을 구하라. 그럼 이 빨간 물의 부피와 이 구의 부피는 서로 똑같다. 쿠키 됐어? 그럼 구의 부피.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러니까 약분이 되네 2. 그러면 8 곱하기 36이네. 구의 부피는 얼마예요? 36 곱하기 8이니까 8, 6에 48, 8, 3, 24, 288 288 파이가 되는 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가 288. 구의 부피가 288 파이가 될 거고요. 그럼 물의 부피는 늘어난 물의 부피. 빨간색으로 쓸게요. 늘어난
물의 부피는 민넓이 12파이의 제곱 10파이 제곱 144파이 곱하기 물음표 x 이게 늘어난 물의 부피입니다. 그럼 이 부피와 구의 부피가 서로 어떻다? 구의 부피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x는 얼마란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x는 2cm. 그러니까 살짝만 생각하면은 금방 풀리는 데입니다. 여기는 살짝만 생각하면 금방 풀리는 데가 되지 않나.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6학년 때 건넓이 구하는 거는 귀찮아했습니다. 싫어한 게 아니라 귀찮아했어. 그리고 원의 넓이, 부피 구하는 거, 저는 부피 구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무조건 곱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건넓이는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잖아. 그게 귀찮더라고. 근데 원은 곱하기를 하는데 3.14라는 것을 곱해야 되잖아.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지금 너희는 3.14가 아니라 3.1, 7분의 2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원장님 때는 3.14만 무조건 곱했어요. 너무 귀찮은 거야. 소수점 두 자리 무조건 딱딱딱 찍어야 되고 계산 잘못하면 또 한 자리로 찍고 0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와서 반지름 자체가 아니라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하고 원주율을 파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이 계산량이 확 줄은 거야. 파이 r 제곱 얼마나 편해. 6학년 때는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 3 곱하기 3.14를 다 곱해줘야 되는데 근데 중학교 때는 파이 r 제곱 9파이 끝. 계산이 되게 쉽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다른 것도 다 좋았지. 이 부분 잘 염두하면은 문제 풀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거 중에서 그나마 제일 까다로웠다면 19번이었던 것 같아요. 19번.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좀 애매했어. 길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른 측면으로 구한다는 게 좀 오늘은 좀 그게 좀 가장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9번 같은 경우가 그랬던 거고 다른 것들은 뭐 되게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문장제야. 문제를 막 읽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워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문제를 읽어도 이게 뭔 소리지?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이해하기 싫고 그런 애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걱정인 거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네. 오케이. 자, 그럼 거기 142쪽에서 한 문제 안 했죠? 15번. 그거 하나 할게요. (15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15번. 거꾸로 갔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궤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쉽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전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8. 여기가 8파이야. 건널비가 아니에요. 부피예요.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 그럼 전개를 한 거를 세웠어. 얘를 다 접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원기둥이 나오겠죠. 이거 부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8. 그럼 여기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 원 넓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반지름은. 근데 반지름은 몰라. 근데 뭘 알아? 8파이. 누가? 원둘레가. 원둘레가 8파이. 즉 원둘레는 어떻게 구해? 2파이 r이야. 2파이 r이 8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분이 되네. 약분이 되네.
따라서 반지름은 4가 되는구나. 여기는 요 원의 반지름이 4가 되는구나. 그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16파이 곱하기 높이 8. 그래서 86에 48, 8일은 8, 128파이. 128파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원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총 막나한 거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네요. 원래 계획은 이거 풀고 하는 건데, 자, 숙제는 거기 140쪽 여기 앞에 본교재 140쪽 그 바로 앞에 있는 140페이지와 141페이지까지가 숙제인데 141페이지에서 몇 개를 좀 더 풀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어보면 자식들 되게 좋아하려나? 거기 보면요 13번 볼게요. 13번 141페이지에 13번 내가 찾은 게 이겁니다. 141페이지에 13번 보면 별표 붙은 거가 있는데 13번에 보면 다 폈죠? 13번 13번에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쇠구슬을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쇠구슬을 만들 거래요. 몇 개까지 만드냐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9? 즉 쇠구슬이 있어. 이거에 이놈의 반지름의 길이가 9cm야. 그럼 얘를 녹인 다음에 다시 만들어. 그래서 누굴 만들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슬돌을 만들 거라는 거야. 똑같아야지 크기가. 반지름이 다 똑같으니까. 얘를 요 놈을 다 녹이면 얘로 만들 때 이것을 몇 개를 만들까? 요 구슬을 몇 개를 만들까? 이해 가시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요 놈을 다 녹여. 그 녹인 걸 가지고서 하나를 남김없이 싹 뭘로 만들어야 돼요? 요 3cm인 구슬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반지름이 9cm인 구슬의 부피와 반지름이 3cm인 구슬 여러 개의 부피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반지름이 9cm인 구슬의 부피는 이 구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요 놈이랑 이 구슬 반지름이 3cm인 구슬 3분의 4 파이에 333 이거에 몇 개를 곱한 거 몇 개를 곱했을 때 이거의 부피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문제 이해 가요? 그때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3cm의 구슬이 몇 개와 이거 하나의 부피가 서로 똑같냐?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양쪽에 3분의 4 약분 파이 약분 쉽게 계산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영식이 어떻게 돼요? 3은 9 약분 또 3이랑 9랑 약분 그럼 남는 게 얼마 되겠어? 그럼 3, 9, 27 27은 x 계산 쉽죠?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한 다음에 이거 계산한 걸로 나눠 그러면 x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서로 약분 하면은 간단히 되는 거야. 그래서 27개 만들 수 있어. 얘를 녹이면 이 구슬을 27개. 그러니까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얘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부피. 부피하면 이제
그치, 아무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계시잖아요. 다들 집에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고, 너희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층간소음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만 뛰는데,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 부피가 늘 거야, 이제 몸에. 몸의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살찐다는 얘기예요. 그 부피. 여러분들이 살이 찌면은 나는 살짝 배가 1인치 나왔으면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부피가 크다는 얘기야. 구슬, 9cm 구슬을 줄이면 이거를 다 자르면 3cm 27개 나오는 거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살찐 거 줄이면 확 찐장. 확 찐장. 하여튼 그거 없애려면 엄청난 힘들이 고생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시간 몇 시에요? 15분이네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41쪽에 9번 있죠? 9번까지만 해볼게요. 9번. 그리고 내일은 오늘 숙제 낸 거 문제 풀고 내일은 이 다음 거 통계 진도 나갈 겁니다. 통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근데, 학원에 한번 내일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혹시 올 수 있을까? 내일 와도 되나 모르겠다. 저는 내일 와서 얼굴 보면서 한번 문제풀이 좀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했는지 좀 체크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께 뭐 여쭤는 봐야 되겠는데 아니요. 다음 주 가는 거 어때요? 성민이 뭐. 성민이 말해. 아빠가 학원 갈 수 있었는데 가지 마. 갈 수 있었는데, 아빠가 가지 말고. 그러면 성민이는 계속 집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성민이는 계속 집에만 있어? 아이고. 하긴, 요즘에 좀 많이 그래. 태권도는 가고 싶은데. 야. 태권도는 가고 싶고. 수학은 오기 싫고? 야, 얼굴 한번 보여줘. 근데 뭐, 영어도 안 가고, 이게 더 좋아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 니들? 그나저나. 영어도 이렇게 하니? 근데 괜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등원은 좀 보류할게요. 야, 여기 와서 코로나 안 걸려. 학원사를 다, 그럼 네가 범인이게? 만약에? 어이구, 잠깐 이거 녹화하고 있구나.